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정시 대박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들 대학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생활을 충실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건국대학교의 KU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학원 선생님들이나 어떤 사교육에서는 종합전형보다는 논술보다는 정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굳이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종합전형을 얘기를 많이 할까요? 가장 단순합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의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수시에서는 종합전형이 1번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까지 합치면 정말로 절대적이죠.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신과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권 아닙니까? 68% 거의 70% 가까이가 교과 즉 내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내신 위주로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많이 얘기하지만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내신으로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접근할 때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재미를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서류적인 부분들 이런 거 정성적인 평가에 유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학교에 3월달 수능과 모의고사에 대한 그 어떤 어느 학교의 자료인데, 자, 이 가로축이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고 이 세로 Y축이 내신 등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1, 2, 3등급이 내신 등급입니다. 여기까지 3등급. 자,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의고사 3등급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첩되는 요 중복된 요 부분이 내신과 모의고사가 3등급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된 요 표시가 가운데 선이니까 요 위에 있는 학생들은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좋다는 얘기고 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더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정시대박을 노리는 정시파들은 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이 친구는 내신도 높고 모의고사도 높은 학생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좀 더 유리한 학생.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정시로 준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수능을 가는 게 맞죠. 굳이 지금 내신이 7등급 대인데 모의고사는 2등급 나와요. 이 친구들이 내신 7등급에 맞춰서 대학을 가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정시파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정시를 노린 친구들은 요 3, 4등급 요 중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표만 놓고 보면 몇 명 되지 않아요. 모의고사가 좋은 친구들이. 그런데 요 학교의 학생들이 수능을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내신은 거의 비슷하죠. 자, 3등급까지는 이렇게 숫자가 일정한데, 자, 수능 성적이 3등급까지 들어온 친구들은 이렇게 인원수가 적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학생들이 1년 동안 그럼 수능 공부를 안 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수능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했을 텐데 결국은 이 학생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점선 아래로 놓고 보면 내신보다 수능이 잘 나온 친구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위에 있는 이 숫자들이 많이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학교가 그러면 대학 입시 결과가 안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능으로 대학 간, 정시로 대학 간 숫자가 적을 뿐이지 수시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들을 낸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 3학년이 되면 다 이런 실정의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나 이 3, 4등급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서울 수도권에 갈 내신 치고는 조금 부족하다면 느끼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무조건 정시로 올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과가 좋게 나올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내신을 좀 더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서류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하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 자, 서류만 100으로 뽑아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서류는 뭐밖에 없을까요? 학교생활 기록부. 그러면 이 대학들은 원서 지원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양대 교과든 종합이든 지원만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면접도 없고.
한양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한성대,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그냥 서류만 100%입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잘 돼 있으면 이 친구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합격, 불합격이 통보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1단계에서 뭐 몇 배수의 학생들을 서류를 뽑죠. 보통 3배수, 4배수, 5배수 이렇게 뽑은 그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도 30%냐, 40%냐, 50%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서울대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그리고 오늘 소개할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 이런 것들은 1단계 3배수 뽑은 다음에 2단계 30% 면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40%의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고려대 계열 적합은 이제 50%로 이렇게 면접이 있어서 상당히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성균관대부터 단국대까지 여기 언급해 놓은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개 운영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서류형, 하나는 면접형. 앞에 제시한 것들이 서류형이고 뒤에 있는 게 면접인데 성대 같은 경우는 학과가 서류 계열이 이게 아니라 학과 모집, 계열 모집 이렇게 학과마다 다르게 모집하는데 어떤 학과는 어떤 계열은 면접을 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서류만 보는 대학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사범 계열 쪽은 면접을 봅니다. 자, 중앙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이름 바뀌었지만 CAU 탐구형 인재는 서류형, CAU 융합형 인재는 면접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시립대는 원, 2가 서류, 원이 면접. 외대나 명지대처럼 이름을 이렇게 지금 치울 텐데요. 서류형은 당연히 서류형이고 면접형 면접 보는 거고 명지대도 명지인재 서류는 서류형, 명지인재 면접은 면접형이라는 얘기죠. 올해 단국대가 변했습니다. 바뀌었어요. 단국대가 DKU 인재 전형에서 서류형이 있고 DKU 인재에서 면접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큼 서울 수도권의 많은 대학들이 서류만으로도 그 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도 이렇게 해서 종합전형을 많이 운영합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더욱더 학교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됐든 자기 진로와 적성에 찾아서 자기 살 길을 잘 찾아간다.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많이 양성이 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전형이 더 좋다. 그리고 대학교는 뽑기도 어렵지만 뽑아서 중간에 이탈률 많잖아요. 요즘 그 신문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스카이에 그 정시에 붙은 학생들마저도 등록을 안 하고 다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그런 이탈률이 적다라는 거죠. 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학의 레벨이 높고 낮으면 떠나서 아무튼 이런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하더라. 그래서 자꾸 종합전형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 정치적인 이유와 또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종합전형이 무슨 되게 안 좋은 전형으로 좀 인식이 많이 돼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종합전형이 되게 안 좋은 전형이고 또 준비하기 어려운 전형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내가 수능 모의고사가 생각처럼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으면 종합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차라리 준비해서 역전을 모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서류는 생활기록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서 과연 무엇을 보느냐? 자, 일단 교과 성적을 보겠죠.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종합전형은 성적을 보지 않는다는 오해를 합니다. 자, 보통 1, 2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 대학에 자기가 6등급, 7등급짜리가 지원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6, 7등급짜리가 붙었다면 붙을 뭔가가 있었겠죠. 서류적으로 역전할. 근데 실은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게 같은 일반기 고등학교끼리라면 내신 3, 4등급을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종류가 다르면 다를 수 있겠죠. 블라인드 평가지만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 내에서 우수성이 드러나면 역전의 기회도 가끔씩 보이지만 보통 1, 2등급이 지원하는 그 수준대의 대학에서 6, 7등급 붙기는 쉽지는 않아요. 뭐 3, 4등급의 자사고나 특목고가 있는 경우는 종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게 바로 세특입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은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학년 수업하면서 선생님 몰래 수능 문제만 풀고 있으면 세특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도 수업에 맞춰 수업하시면 되고요. 수능 공부는 여러분 따로 개인적으로 방과 후에 또는 틈틈이 이렇게 해야지 자꾸 여러분 진로선택 과목 특히나 3학년 진로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한다고 자꾸 접근하면 학종은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학종으로 역전할 수가 없습니다. 차기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이 바로 이게 창체잖아요. 창체는 자동봉진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 자동봉진 중에서 동아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그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활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율과 진로를 유심히 보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왜 유심히 볼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의미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그죠? 성평등 교육 이런 교육들 많이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 학년 특색이나 또 학교 특색 어떤 활동을 통해서 탐구 보고서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율과 진로가 풍성해진 학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1학년 때부터 이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아무튼 창시에서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어떤 결과물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이런 학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봉사활동은 개인별 봉사활동은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행동특성미 종합의견이 바로 이제 행발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얘기인데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건데 일종의 추천서의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종의 자기소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면 여기도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흔히 말하는 정말 인성, 공동체의 어떤 의식, 역량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수시에서는 1학년, 2학년까지의 행발만 들어갑니다. 3학년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3학년을 들어가는 입장에서 행발에 대한 변화는 없겠죠.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건국대학교에서 KU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이렇게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건대를 가기를 희망하는 친구들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이 자료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를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이 뭔지 그다음에 2024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가 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절차가 있고 항목 있고 그다음에 게다가 면접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사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합격자 인터뷰도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비단 이 건대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거의 교과서처럼 이 자료를 여기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또 올해부터 바뀌는 새로운 또 평가 어떤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건대, 경희대, 외대 이런 대학들, 연세대 이런 대학들이 같이 연구한 대학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용어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용어들이 이 건대와 경희대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던 것처럼 올해도 이 평가 요소들이 여러 많은 대학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건 학생부 위주니까 교과와 종합전형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저희가 수도권의 비율을 봤죠. 거의 뭐 70% 가까이 이렇게 학생부 위주로 뽑는다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KU 학생부 위주 전형의 인재상은 뭐냐 어떤 인재를 뽑기를 원하느냐 자 고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보내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거죠. 그죠? 수업 시간에 몰래 수능 문제 푸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학생 그리고 고교 생활 충실한 학생이 바로 이 학생부 전형에 맞는 친구라는 얘기죠. 2024 학년도의 모집 인원은 교과 전형인 KU 지역 균형 그런데 교과 전형인데 종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죠. 342명을 뽑고요. 자기 추천 전형에 이제 그 유명한 건대 학생 종합 전형인데 803명 뽑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요걸 보면 잘 들어옵니다. 자, 각 모집 단위별로 자 교과와 종합 전형, 종합 전형도 여러 가지 이제 이 특별 전형들이 있는데 숫자를 한번 보세요. 자, 교과는 4명 뽑는데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자, 종합 전형인 KU 자기 추천 15명을 뽑아요. 영어 영문도 교과는 5명, 종합은 29명. 자, 건대만 바라보지 마시고 건대로 대표되는 서울권의 이 정도 레벨의 대학들은 이렇게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명 모집하는 인원의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와 이 종합 전형 15명 뽑은 전형 지원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부담이 덜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나중에 9월달에 원서 접수할 때 아우 그렇구나 생각하면 아 종합 전형으로 써야지 하는데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부터 이거 잘 준비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도 342명, 830명입니다.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서류는 뭐냐? 자,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 보통 숫자만 보는 게 맞는데 요런 대학들이 몇 개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요 5개 대학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의 정성적인 평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신만 좋다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 하나만 주구장창 좋으면 한양대 쓰시면 됩니다. 내 내신 1.1등급이다, 1.2등급이다. 한양대 그냥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내신 1.1등급, 1.2등급이 나와도
고려대 못 갈 수 있고요. 그죠? 정말 운이 없으면 건대도 떨어질 수 있고요. 경희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K 추천은 당연히 서류평가, 정선평가를 하고요. 대신에 종합전형은 내신을 정량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뭐 10점, 2등급은 9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성적의 추이도 보고 원점수, 표준점수 이것도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 면접평가할 때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선평가로. 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자, 반영 요소 나와 있는데, 뭐 교과 전형은 KU 지역균형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전 과목 반영하고요. 종합 전형은 다 반영을 하는데, 이제 다만 정량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교과 전형은 정량 평가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학생부 위주정을 좀 알아보는데, 자, 평가 절차는 뭐 이렇게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올해부터 바뀌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외대 요 5개 대학이 공동 연구했는데, 요런 틀을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전에는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세 개로 압축을 시켜서 학업, 진로 역량, 공통체 역량인데 학업 역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업 성취도를 봅니다. 성적 안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1등급은 붙고 2등급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 얼마나 발전했고 이런 거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학업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바라본 태도인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수업 바라고 있으면 그냥 그거는 그냥 성실히 들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뭐 성실한 거는 높이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착한 아이들보다는 어떤 이 공부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죠. 여기서는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의지와 노력이니까 이게 바로 자기주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려고 하는지, 발표회 기획했을 때 발표를 했는지, 탐구의 기회가 줬을 때 탐구를 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탐구력 있죠. 지적 호기심. 궁금한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전형에 맞는 학생 두 가지 요소가 자기 주도성과 지적 호기심입니다. 궁금한 게 없어요. 알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교과 수업 시간에 자, 뭐에 대해서 발표해보자, 뭐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같이 모두 활동해보자 했는데 나는 이게 싫고, 그죠? 알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당연히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탐구하지 않죠. 제가 저희 학교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30분 동안 해가지고 뭔가 자료 만들어서 발표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탐구력이 아니에요. 뭔가 자료 찾아보고 또 책도 한번 건드려 보고 또 다양한 사이트를 조사해서 뭐 구글 링크를 하든 뭐 하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야지 뭐 검색 몇 번 해가지고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이고요. 진로 역량이라는 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과목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압니다. 아, 저 과목은 숫자가 신청하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왠지 내신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걸 듣고 와야지 그 전공을 진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과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서울대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이렇게 제시한 것처럼 예를 들면 공학을 하는 친구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배워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문과생들 배우는 확통 대충 퉁쳐가지고 오려고 한다 그러면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우리는 3학년까지 다 선택했기 때문에 게임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선택만 좋은 거 하면 뭐합니까? 그거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자면 우리 태송고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자 3학년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은 그 성격과 취지에 맞게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꾸 그 수업 시간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많이 했죠. 1년 동안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죠? 각 교과마다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돼서 발표 많이 했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협업과 소통 력. 우리가 뭐 모둠 활동이나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많이 하는 거고 나눔과 배려도 마찬가지고 성실성과 규칙 준수, 특히나 규칙 준수라는 부분은 여러분 학교 규칙 어긴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는 세게 나가면 학폭 같은 일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학교 생활을 불성실해 하고 교복도 제대로 안 입고 교칙 많이 어겨서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행발에다가 여러분들의 그런 특징들을 언급을 하면 솔직히 여기에 점수가 많이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더십. 꼭 회장이나 반장을 해야지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리더십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선생님 예전에 요거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고 항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는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는 공동적 역량을 평가하지 않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 교과 역량, 교과 전형, 종합은 다 보는 거죠. 이렇게 배점이 있는데 건대 같은 경우는 여기 진로 역량을 가장 높게 보는 거예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하고 그런 활동을 해왔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면접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도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통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팁이 있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면접이 질문 사례가 있는데 이 면접이 여러분들 그 재심은 면접이 아니라 여러분들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여러분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한 문제인데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국어국문과를 지원한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디지털 시대의 문학의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존재가 뭐냐면 본인이 통신문학의 역사와 현대의 인터넷 문화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다는 전제에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생활기록부 어딘가에 그죠? 세택이 됐든 창체가 됐든 어딘가에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문학이 왜 위기를 맞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영문과 같은 경우도 뜬금없이 상징으로서의 언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어렵죠. 하지만 이 학생이 상징으로서의 언어라고 하는 영어 지문을 분석한 다음에 보고서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 활동을 제대로 했었다면 당연히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활동은 되게 빈약한데 선생님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되게 멋들어지게 포장을 해요. 그럼 결국은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이름표 맞으면 뽀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잘 써달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중어 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몽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죠? 뜬금없이 중국몽이 뭔가요? 세계사 시간에 시진핑 시기 통치 이념 중국몽에 대해 탐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지 이 학생이 정말로 교과에 대한 세세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생기부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대충 무슨 과목에서 무슨 활동하는지가 대충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광고가 조장할 수 있는 왜곡된 인식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매체 수업에서 광고 관련 활동을 했대요. 그다음에 소재가 OTT 서비스, 그죠? 넷플릭스나 그다음에 웨이브, 뭐 티빙 이런 OTT 서비스에 관련된 뭔가를 했기 때문에 OTT 서비스 성공 요인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면접 그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런 점 했구나가 아니라 3학년 1학기를 살아내야 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국제정치를 주제로 1인 특강을 진행했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수업이 했을까요? 칸트가 나오니까 윤리와 사상이나 또는 뭐 철학이나 그죠? 이런 수업 시간 했을 계속 있죠. 뭐 사회문제 탐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걸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뒤에 보면 이제 합격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고교 선생님의 진로 진학 포인트. 제가 바로 고교 선생님이에요. 그죠? 저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는 수능으로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면 그 전반적으로 그런 취지로 가는 게 유리한 게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 학교는 수시로 대학을 많이 받고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가면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그 전통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준비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걸 내버리고 그죠? 예를 들면 3등급 때 학생이 1, 2등급 때 그 대학을 진학하고 싶으면 이론적으로는 1, 2등급 올리면 되는데 3학년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 1, 2등급 올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11월 16일에 보는 수능에만 몰빵하고 올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학생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면 역전의 어떤 발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꼭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대에서 지시했던 이런 가이드북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더 의미 있게 준비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3학년 1학기 이제 2일부터 시작할 텐데 3월 2일부터 시작할 텐데 이걸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과 여러분의 태도, 마음가짐이 조금은 좀 학교 생활에 좀 더 충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아시안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